제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가 사법적 심판을 제대로 받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은 채로 오늘 오전 사망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스스로 쓴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대리인으로 소송을 이끈 김정호 변호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두환 씨 상대 소송 함께 하시던 입장이신데요. 사망 소식 들으시고 어떤 심경이셨습니까? 일단 좀 허탈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최소한 그 역사 앞에 또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훨씬 좋았을 건데 좀 무책임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 조비오 신부 조카 그리고 소송 원고이신 조영대 신부님 오늘 연락하셨나요? 예, 사망 직후에 여러 차례 통화를 했었습니다. 신부님 어떤 말씀 하시던가요? 신부님도 참 어떤 종교적인 문제든 인간적인 문제든 죽음을 앞둔 사람이 좀 솔직해지고 진솔해지고 뭔가 좀 내려놓고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끝까지 저런 모습으로 사망을 해서 원망스럽고 좀 한스럽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선 무엇보다 재판이요. 이 피고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서 종료되는 건가요? 지금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전두환이었기 때문에 그 피고인이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사망하여서 형사소송법 328조에 의해서 그 피고인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가 제출되면 공소기각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결정이 돼도 역사에는 유죄로 남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1심에서 수많은 증거조사와 어떤 법리적 논쟁을 거쳐서 1980년 5월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전두환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의미는 상당하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두환 씨뿐 아니라 전두환 씨 가족들도 관련 재판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가족들 상대로 한 재판은 계속 진행되겠죠? 지금 전두환 회고록이 발간된 이후에 조비오 신부님과 관련된 명예훼손은 헬기 사격 하나의 쟁점과 관련된 그 형사사건이었고요. 오히려 가장 악의적이라고 하는 북한군 개입설을 포함한 강규교도소 습격이나 허위주장 이런 주장들은 다 민사재판으로 출판금지, 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원고들이 했었는데요. 전두환 회고록의 저자인 지은이 전두환이 피고 1이고 출판자인 편애니가 이 아들인 전재국 씨가 피고 2입니다. 그래서 전두환은 사망해서 소송 수계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 아들 전재국 씨는 두 번째 피고이기 때문에 소송이 유지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그대로 남아서 역사적인 진상규명에 그대로 도움이 될 판결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전두환 씨 측에서 지금 국민들에게 29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많은 비난을 샀었는데 그래서 상속을 포기하게 된다면 전두환 씨 관련 부분은 소개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재판과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변호사시니까요. 이 전두환 씨 추징금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956억 원 가량의 미납 추징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미납 추징금 이제 전두환 씨가 사망을 했는데 가족으로부터 추징을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그 피고인에 대한 추징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제 추징금에 대한 집행은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 전두환 씨 사건의 특수성이 있다면 그 형이 확정된 피고인 전두환에 대해서 전두환 재산뿐만 아니라 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같이 그 범죄 수익을 나눈 것으로 보여지는 제3자인 가족을 포함한 에 대해서 압류가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있고 또 최근에 그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이 난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이라고 있는데 이 법에도 범인 유해의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 재산 또 그로부터 유리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압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여지는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네, 결국 검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심히 그 근거를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열심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에 전두환 씨 입장이 이렇습니다. 전 씨가 5.18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이미 사과를 다 했다. 사찰에 가서 100일 기도도 다 했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과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네. 사실은 이게 뭐 역사적 비극이기도 하지만 이런 국가폭력의 비극이 다시 한번 우리 역사에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품격 있고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라면 사실 광주는 화해와 용서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의 중심에 서 있는 전두환이 전혀 용서를 구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도 없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마지막까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참 적반하장이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전두환 씨 측 입장은 민정기 청와대 전 공보비서관 측근으로 꼽히는 분이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었고 들으셨죠? 예. 네네. 그리고 전두환 씨 장례 절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큰데요. 가족장으로 치러질 것 같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일단 뭐 국민묘지 안장 자체는 전두환 씨 자체가 내란죄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서 논란의 여지는 없어 보이고요. 국가장 문제는 사실 그 전에 지난달에 사망한 노태우 씨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지만 아예 전두환 씨는 반성 사죄 자체가 없고 또 그 뒤에 주는 사회적 피해 또 추징금도 전혀 완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혀 이런 좀 파렴치한 태도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가장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일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전두환 씨는 사망을 했는데 5.18 진상규명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더 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까요?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법적으로야 뭐 전두환 씨에 대한 그 재판 또 민사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역사적 비극에 있어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다시는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도 진상규명 조사 작업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사법적 판결과 함께 진상규명 조사 작업도 그 진전이 이루어서 우리가 역사에 큰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전두환 회고록 소송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